그 산화 제한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잖아요. 산화 제한을 하다가 국가 정책이 바뀌었어요. 이 저출생을 막는 정책으로 바꿨는데 문제는 그럼 여태까지 공무원 녹을 먹으면서 산화 제한했던 분이 어디로 갔을까요? 정반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산화 제한했던 바로 그분들이 이제는 저출생 정책을 만드는 좀 우스운 일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현재 산자부나 기재부 공무원들이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저는 결정적인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네, 안녕하세요. 제로에너지바입니다. 대선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선거가 끝나고 이제 새 정부가 꾸려지면 이렇게 정부 조직 개편 이야기 늘 나오는데요. 이미 발의되어 있는 정부 조직 그 개정안도 있고 또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각 당의 안들도 있고 그리고 시민단체나 저희 같은 싱크탱크에서도 각자 안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기후 대응에 가장 적합한 정부 조직은 무엇인가? 이 주제로 이야기 나눌 두 분의 이수석님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리고 저와 함께 제로바에서 그 신들린 연기를 펼친 분입니다. 네, 이주원 수석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나라살림연구소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이상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넥스트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원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위원이라고 예. 제가 부르겠습니다. 이 위원께서는 제로에너지바를 본 적이 있으실까요? 예, 본 적이 있다고 정치적으로 얘기를 할까요? 왜 제 눈을 못 보시고 이쪽을 보고 얘기하시나요? 제가 거짓말할 때 상대방 눈을 못 보는 아이고. 성격이어서. 처음부터 얼굴이 빨개지셨네요. 예. 오늘 이제 정부 조직 개편 이야기 할 건데 내용 흐름상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1부에는 아무래도 저희 이수석께 좀 질문이 집중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제 양해를 부탁드린다라는 말씀드리고 언제든지 중간에 끼어드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이주원 수석께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일단 법부터 보면요. 이게 지금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된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중에서 경호처 폐지 등등 이렇게 기후 대응과 관련된 내용 빼고 기후 대응과 관련된 내용 빼고 이제 나머지 기후대응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주시죠. 시의성을 떠나서라도 이런 법들은 항상 이제 발의가 되는 편인데 정부가 첫 조각될 때 보통 정부 조직이 한꺼번에 정리돼서 바뀌는 경우가 많고 이번 조기 대선에서 논의되고 있는 기후에너지 부처 관련해서는 크게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부에서 기후 관련 업무를 잘했다면 이런 내용들이 안 나왔겠죠.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정책들이나 시스템 자체들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지점들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제 기존에 이제 기후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환경부를 이제 기후환경부를 개편하자. 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에너지를 산업부에 이제 기후를 붙여서 기후에너지부 또는 기후경제부 이런 식으로 개편하자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저희 이제 사단법인 넥스트에서 얘기했듯이 기재부의 기후 기능을 강화하는 정부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 아마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는 것은 논의 과정을 보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 정부의 환경부가 기후를 주창했던 것이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네. 그동안은 환경부도 이제 수출력군이 되어 버렸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후 정책에 대한 비판을 이제 그들도 느꼈던 것이고 그런 지적들을 받으면서 이제 올해부터 이제 기후 업무를 본격화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이제 그걸 토대로 이제 기존의 환경부란 이름을 기후를 넣어서 기후를 전담하는 확실한 부처로 만들어 보자. 그런 내용도 잡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산업부를 보다 에너지 감축을 하고 기후 영역까지도 같이 커버할 수 있는 부처로 만들자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차피 감축의 주체는 가장 많은 이제 배출을 하고 있는 이제 에너지 담당, 그다음에 산업 쪽을 관장하고 있는 이제 산업부이기 때문에 여기에 기후 정책을 붙이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기후 정책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재부의 역할을 좀 강화하자는 내용은 결국 이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기획 과정이 필요하고 사업화, 예산 배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경부라든지 산업부에서 역할이 커진다 한들 이런 기획 기능을 가지고 있는 부처가 바뀌지 않으면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을 이유로 이렇게 3가지 정도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이제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차피 정부 조직을 바꾼다는 거는 정부가 주가 돼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정부의 뜻을 거슬러서 그냥 국회에서 뚝딱뚝딱 법 만들어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제가 이거를 왜 여쭤봤냐면 3월 초인가 그때도 환경부 장관이 언론 간담회에서 기후환경부로 격상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에너지 업무 빼고 그냥 기후환경부로 격상해야 된다 막 이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맥락이 왜 나왔는지도 사실 궁금하고 발의된 법안들이 의미가 있는 건가 싶어서 이게 어떤 이유로 이게 나오는 건지. 국회에 있는 의원들은 자유롭게 법을 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총선 이후에 이제 국정감사라든지 여러 회의를 해보고 보통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안건들을 다루다 보면 부처가 조금 더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들을 바람을 본인 아이템으로 얘기도 하지만 네. 조금 더 적극적인 이제 액션을 하게 되면 이런 법안 형태로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정부 조직을 바꾼다는 것은 이게 뭐 의원이 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 행위를 통해서 메시지를 던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나는 이렇게 정부 조직을 바꿔야 기후 기능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본인의 메시지를 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부안이 나오려면 꽤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이제 의원을 통해서 이제 각 부처의 의지를 담은 정부안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번에 조기 대선이 실시가 돼서 이런 정부 조직을 다시 논의한다면 아마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도 함께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고, 이번에 또 정부가 인수위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정부 조직 법안도 어떻게 보면 정부안으로 나오기는 힘들 겁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안들을 모으면서 아마 상임위에서 대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이런 법안도 필요합니다. 네. 예,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뭐 정부 조직은 새 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이 새 정부 그 방안을 내기 위해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되는 것은 또 너무도 당연한 거고, 근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려면은 정부 조직 관련된 많은 그 법안을 한꺼번에 모은 대안이 국회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랑 새 정부가 같이 논의해야 된다는 것은 뭐 그것도 너무 당연한 겁니다. 네. 근데 제가 더 부연 설명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환경 기후 관련 부처 얘기를 하다가 산업부, 이 환경부까지는 알겠는데 기재부까지 나가냐라고 조금 의아해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경 관련 전문성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 되시면은 처음에 옛날에는 잘 몰랄 때는 나는 환경 전문가이기 때문에 나는 이 환경부 소관 상임위를 갈 거야라고 과거에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다 알아요. 괜히 환경부 소관보다 이 산자위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이 기후 대응하기가 더 좋다라는 생각은 뭐 다들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기후위기라는 것은 환경부나 산업부의 특정 부처가 다뤄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모든 부처가 다뤄야 될 것이 바로 기후 관련된 사업의 특징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전체 부처의 예산을 총괄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기재부밖에 남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재부 개혁까지도 이 기후 관련된 거버넌스 개혁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이 국회 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디테일을 떠나서 일단 그 형태, 그러니까 기재부의 역할을 어떻게든 좀 바꾸고, 그다음에 기후, 에너지, 뭐 이걸 좀 합치고 이런 안을 이제 민주당에서 구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후 에너지부나 기후 환경부나 이게 요번에 새롭게 등장한 건 아니잖아요.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때 왜 안 되고 그냥 그때 넘어갔죠? 그때를 다시 한번 복귀해 보면 문재인 정부 초반은 아닙니다.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는 무렵 탄소중립 기본법과 그린 뉴딜 정책이 이제 후반부에 이제 나왔던 내용들인데요. 그때 나왔던 얘기는 환경부에 있는 기후 정책 기능을 떼고 산업부에서 가지고 있는 에너지 정책을 떼서 기후 에너지부를 만들자는 안이 논의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안에 대해서 비판이 좀 상당했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이 정부의 조직 규모로 보면 두실이 채 안 나오는 사이즈였습니다. 그때 당시 여성가족부보다 훨씬 더 작은 사이즈가 나오게 됐었고,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이 부처의 위상이 적절하냐? 라는 얘기들이 좀 주로 있었고요. 공약 형태로 나왔던 그 내용은 생각보다 빠르게 잊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대선 캠페인에서 기후가 또 메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용히 있다가 사라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 대응이라는 거는 뭐 이거를 아이템 단위로 접근할 게 아니라 큰 틀에서 이제 한 우산처럼 이렇게 이제 바라봐야 되니까 이제 기재부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인데, 두 분을 제가 오늘 모신 이유도 그거예요.
문제는 특정 아이템이 아니라 결국 돈을 누가 지고 이거를 예산 어떻게 배분할 거가가 문제야라는 게 이제 두 분의 이제 공통된 문제인식 같아요. 모시기 전에 이 의원께서 나온 유튜브나 이런 걸 쭉 봤단 말이죠. 그래서 보니까 몇 달 전에 한 토론회에서 기후 거버넌스 문제를 지적하셨더라고요. 예.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기후위기는 특정 뭐 산업부나 환경부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부처가 전담해야 된다라는 합의는 있어요. 있어요? 그 전체 부처가 해야 될 일인 거죠. 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재부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될 수밖에 없나라고 좀 논의가 모아지는 것 같은데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사실 조금 반대예요. 저는 기재부보다는 탄중위 위주로, 탄중위가 좀 기후 거버넌스 이니셔티브를 갖고 갔으면 하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 기재부가 지금 전체 모든 예산을 틀어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한 군데 예외가 있습니다. 그 한 군데 예외가 바로 R&D거든요. R&D 사업은 전 부처에 흩어져 있어요. 네. 전 부처에 흩어져 있는 R&D 사업을 총괄하는 것은 기재부가 아니라 과기부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R&D 예산을 굉장히 크게 삭감한 적이 있잖아요. 그것이 저는 약간의 상상력을 더해서 보면은 이 기재부는 아니, 모든 예산은 다 내 건데 과기부가 R&D를 자기 것처럼 하고 있다. 예산 전담 부처인 내가 예산을 다루면은 정상인데 나 말고 다른 부처가 다루는 R&D는 정상일 리가 없다라는 그런 식의 잘못된 환상을 계속 갖고 있어서 언젠가는 R&D 예산을 내가 좀 손봐야지라고 기재부 관료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마침 그럴 때 이 대통령께서 뭔가 R&D에 카르텔이 있다라고 해서 기재부가 맞습니다. 각하. R&D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해서 저는 R&D가 이 굉장히 크게 삭감된 걸로 제 나름대로의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 말을 왜 했냐면은 기재부가 전체 부처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외는 있다. 이 과기부가 R&D 관련 예산은 이 전체 부처를 총괄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탄중위가 이 전체 부처에 흩어져 있는 기후 관련된 예산을 좀 기재부와 동등한 성격 또는 이 탄소 관련돼서는 기재부보다 더 좀 위에서 더 전 부처를 이 틀어질 수가 있지 않을까, 이니셔티브를 갖고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게 사실상 제가 생각하는 요 기후 거버넌스는 기재부 중심이 아니라 탄중위 중심이 제 아이디어이긴 합니다. 근데 탄노기가 중심이 되려면 탄노가 그만큼 일을 잘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탄노기가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사실은 제가 아까도 여쭤본 그 기후 환경부 얘기 나왔던 맥락이 이제 환경부에서 탄노기를 가져오고 싶어 한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늘 띄었다 막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기후 대응 예산을 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을 넘겨주는 거에 대해서 이수석은 어떻게 보시는지? 원칙적으로는 이 위원님의 그 의견에 100% 동감하는데, 네. 근데 문제는 과연 그런 실행력이 있나? 그 과거에 이제 녹색성장기본법을 근거로 해서 있었던 녹색성장위원회라는 것도 있었는데, 탄중위는 지금 그 녹색이보다 더 못한 것 같아요. 왜냐면 탄중위라는 곳이 이제 생긴 지도 꽤 됐는데, 네. 지금쯤이면은 이미 이제 이런 예산화 작업들을 하고 실제로 사업이 들어갔어야 됩니다. 근데 아직도 그런 사업 하나 발굴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정말 이상적이라면 그런 그 전문가들도 많이 들어가고 부처도 들어간 그런 공간에서 이니셔티브를 딱 쥐고 사업과 예산을 진행시키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거 왜 안 됐는가를 보면 그런 기능이 전혀 없거든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이거를 딱 그립감을 가지고 딱 끌고 간 리더십도 없고. 왜 없어요? 일단은 지금 탄노기가 그러니까 대통령과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있는 위원회거든요. 보통 이런 구조의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큰 그립감을 가지고 있으면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공동위원장이 대통령이 관심이 없으면 힘을 못 받죠. 굉장히 맞는 말씀 하셨는데요. 제가 뭐 다른 데서도 이 탄노기에 좀 주도권을 줘야 된다라고 말하면 탄노기 실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와, 너 말 맞다, 그럴싸하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수성님처럼 현재 탄노기를 잘 아시는 분은 이게 현재 탄노기의 역량이 과연 그걸 할 수 있니? 라고 굉장히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하세요. 네. 근데 저는 맞다고 봐요. 현재 탄노기는 저는 그런 역량도 의지도 없다라고 보는데 근데 이게 저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로 보거든요. 현재 이게 이 능력과 의지가 없기 때문에 전체 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힘을 주면 안 된다라는 말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전체 부처를 아우를 수 있는
그 어떤 힘을 주면은 이제는 아직까지는 없지만 앞으로는 그래도 힘과 능력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기대 섞인 희망을 가미한 예측입니다. R&D는 우리가 기존에 진행되는 사업과 되게 분리해서 할 수 있는 영역인 거잖아요. 실행되고 있는 사업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연구개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뭔가 좀 딱 떼서 이건 너 과기부 가져 이렇게 해서 뭔가 과기부한테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는 게 가능할 것 같은데 말 그대로 기후라는 거는 모든 것에 사실 거의 대부분 적용이 되잖아요. 금융, 도로, 공항 놓고 하는 것도 다 기후 틀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업들인데 탄노기가 다루는 그 예산의 범위라는 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많은 부분이 사실 기후라는 카테고리에 묶일 텐데 결국 예산을 짜고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지금 드는데. 그런 우려 때문에 나온 것이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죠.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는 2023년도부터 네. 우리나라 이제 예산 결산 과정에 우리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예산과 기금 사업을 온실가스 감축 인지적 관점으로 평가하는 예산서 결산서가 작성되고 있어요. 다만 현재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는 많이 형해화된 게 네.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부분은 기록이 되는데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부분은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은 반쪽짜리에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지만 앞으로는 네. 현재 탄노기는 부족하고 현재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서는 부족하지만 앞으로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배출까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다 작성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의 실권을 탄노기한테 준다면은 미래의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 제도와 미래의 탄노기는 분명히 꽤 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섞인 관측입니다. 굉장히 장기적인 목표. 네. 장기적인 목표긴 하지만 저는 새 정부가 의지만 갖고 있다면은 1, 2년 내에 저는 충분히 좀 스테이블하게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 정부는 어떻게 보면 되게 중장기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단기간 내에 어떻게 전환해야 될 그런 아이템들을 굉장히 많이 해결해야 되는 정부가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기후 예산 어떤 이런 시스템을 들여다본다면 초단기적인 대응을 아마 탄노기가 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한 중간 정도로 이제 전환을 시킨다면은 예를 들면 이제 기재부를 나누는 거 반대하시지만 그러니까 기재부라는 곳에서 그들의 전문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의 전문성을 통해 가지고 이런 사업들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어떤 규모를 좀 세팅을 해놓고 나서 그다음에 이후에 탄노기에게 요 내용을 넘겨주든지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다. 다만 문제는 지금 기재부 내에서 지금 기후나 이쪽을 바라보는 멤버들이 굉장히 마이너하다. 메인스트림이 들어가지 못하는 영역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바꾸려면 이제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이 메시지가 아직 안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걸 위해서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말도 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요. 과거에 사례가 있어요. 과거에는 산하 제한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잖아요. 근데 산하 제한을 하다가 국가 정책이 바뀌었어요. 이 저출생을 막는 정책으로 바꿨는데 문제는 그럼 여태까지 공무원 녹을 먹으면서 산하 제한했던 분이 어디로 갔을까요? 정반대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제까지는 산하 제한했던 바로 그분들이 이제는 저출생 정책을 만드는 좀 우스운 일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뭐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하긴 했는데 저는 결정적인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마찬가지로 현재 산자부나 기재부 공무원들이 조금 더 마인드를 바꿔서 좀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제 눈으로 보기에는 이 산하 제한을 했던 분들이 바로 어제까지는 산하 제한, 오늘부터는 저출생 대책을 만드는 문제점은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듭니다. 네. I'll be back.